네, 안녕하세요. 이불의 알릴레오 32회 3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2019년 3월 21일 달력을 잠시 봤습니다. 네, 목요일이고요. 네,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정규 분포에 대해서 정규 분포에 대한 개념, 예, 그래도 정규 분포에서 또 확률, 또 면적을 구하는 과정, 혹시 시간이 되면 이제 R을 이용해서 난수 생성이라든가 확률을 구하는 과정, 이 부분까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비가 정말 많이 왔는데요. 분비치고 장마 같았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정규 분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짧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단이 있고요. 특히 이 모집단의 이제 양적인 자료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이 모집단을 다 조사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 모집단을 가장 잘 대표해 줄 수 있는 모집단하고 가장 잘 닮은 요 표본을 뽑습니다. 그래서 표본을 뽑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표본을 어떻게 뽑는 것이 잘 뽑는 것인지 도움을 받아야겠고요. 그러면 저희가 표본을 뽑았다고 하고요. 저희가 관심 있는 게 양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이 표본으로 뽑힌 이 대상자로부터 관심 있는 양적인 자료를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저희가 관심 있는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추출해야겠죠. 그 데이터가 바로 양적인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성인들의 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성인들은 약 4천만 명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표본으로 이 4천만 명 중에서 요 대문자 n으로 표현하고요. 그래서 표본 안에 있는 요 데이터의 개수가 1000개가 되도록 이렇게 뽑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0명의 키가 되겠죠, 여기는. 그러면 이 1000명의 키는 양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이 키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보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히스토그램이 그려졌다고 한다면 이 히스토그램의 가장 큰 특징을 살펴보면 여기가 요 키의 표본에 해당되는 키의 중심 또는 이것이 대표값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중심에 해당되는 부분이 가장 데이터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중심의 왼쪽과 오른쪽을 보면 대칭의 모양을 띠고 있고요. 이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그런 데이터들은 점점점 줄어드는 이런 모양을 띈다는 걸 표본에서 알았다면 그러면 저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이 표본이 어떻게 생겼냐에 관심이 아니라 이 표본을 통해서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과연 이 1000명의 키가 아니라 이 4천만 명의 키는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표본의 결과에 근거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표본과 상당히 비슷한 모양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럴 때 모집단이 이 표본과 상당히 비슷한 이런 분포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심이 가장 많고 중심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고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점점점 줄어드는 이런 형태의 모양으로 정규 분포라는 거가 있습니다. 정규 분포만 있는 건 아니지만 가장 유명한 건 정규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본을 통해서 이렇게 관찰됐다면 모집단은 아마도 정규 분포 모양과 상당히 비슷한 그런 분포를 이루고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면 이 정규 분포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규 분포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면요. 요 X축이 의미하는 거는 모집단의 양적, 죄송합니다. 모집단의 양적인 자료가 가지는 이 값입니다. 값. 그래서 왼쪽은 작은 값, 오른쪽은 큰 값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값들을 이렇게 X축에 표현하고요. 여기가 가장 많이 있잖아요. 여기가 가장 많이 있는 게 바로 평균입니다. 평균. 네, 정규 분포는 표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집단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평균은 모집단인 평균이라고 해서 앞에다가 모자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모평균이라고 하고요. 요 모평균에 해당되는 기호를 그리스 문자인 뮤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mu, 뮤로 읽습니다. 뮤. 그리고 이 정규 분포는 이 평균과 얼마나 다를까를 알려주는 값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저희는 뭐라고 하냐면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표준 편차. 네, 저희가 기술 통계량에서 짧게 다뤘습니다. 표준 편차, 평균과 얼마나 다를까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모집 단위 평균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모 표준 편차를 붙입니다. 이건 가로를 해놓고요. 네, 그래서 모 표준 편차에 해당되는 기호는 시그마라고 합니다. 시그마. 그래서 읽을 때는 SIGMA 이렇게 해서 하고요. 그래서 정규 분포는 이 평균 뮤와 표준 편차 시그마에 의해서 모양이 결정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평균이 17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이런 정규 분포 모양을 이렇게 그렸다고 한다면 여기가 뮤 이퀄 170이 되겠고요. 시그마는 10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뮤가 평균은 똑같은데요. 만약에 죄송합니다. 시그마를 하려고 했는데 시그마가 1이라고 한다면 1인 정규 분포라고 한다면 이거랑 비교한다면 이 평균과 훨씬 더 가까운 이런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린다고 한다면 이런 형태, 이게 좀 더 몰려올 수 있겠죠. 네, 이런 형태의 정규 분포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평균 170에 표준 편차 이번에 20이라고 한다면 이런 정규 분포라고 한다면 중심은 똑같은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모집단의 평균과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이 정규 분포 모양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과 표준 편차가 모양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규 분포는 평균과 표준 편차에 의해서 모양이 결정이 되고요. 이 평균을 통해서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완전 대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균이 가장 많고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그런 값들은 점점점 없어지는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 모양의 분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규 분포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이 뮤고 여기가 시그마로 한다면 이 분포의 면적은 이 정규 분포의 전체 면적은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정규 분포만의 특징은 아니고요. 모든 분포, 통계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분포의 면적의 합은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도 그 분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전체 면적은 1이 되겠고요. 평균보다 작거나 또는 평균보다 큰 쪽, 이쪽 각각의 면적은 0.5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규 분포는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완전 대칭이기 때문에 이 면적이 반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규 분포의 특징인데 정규 분포만의 특징은 아닙니다. 나중에 T 분포라든가 균등 분포라든가 이런 분포도 동일하게 그 평균 기준으로 반이 되기 때문에 정규 분포만의 특징은 아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다루면요. 저희는 다섯 개 정도 다룰 건데요. 평균으로부터 요 한 배의 표준 편차보다 작은 이 값, 또는 평균으로부터 한 배의 표준 편차보다 큰 값, 요 사이의 면적은 대략적으로 0.6826이 됩니다. 그냥 뭐 반을름해서 0.68이라고 하면 되겠죠. 다른 말로 한다면 전체 데이터 양 중에서 요 사이에 해당되는 데이터 양은 약 68% 정도가 요 사이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은 정규 분포만의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포에서는 이런 것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부하실 동안에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간다고 한다면 평균으로부터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시그마만큼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2시그마만큼 떨어져 있죠. 그럼 요 범위가 아까보다 넓어졌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오는 데이터의 양도 많아지겠죠. 다른 말로 한다면 이 면적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 면적은 약 0.9544 정도 됩니다. 이것도 정규 분포만의 성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한다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 뮤로부터 마이너스 30 더 많이 떨어지는 거죠. 플러스 30이구나. 그러면 아까보다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이 안에 해당되는 면적은, 즉 확률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얼마냐면 0.9974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잠깐 생각해보면 이 바깥에 있는 값들은 어떨까요? 여기 있는 값들은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얼마 정도 되냐면 0.0013, 여기도 0.0013, 퍼센트로 고친다면 0.13%, 여기도 0.13%가 되겠죠. 여기 있는 값들은 현실적으로 만나기는 쉽지 않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데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만난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만나기 어려운데 만났죠. 그러면 제 표현으로는 와우, 놀라야겠습니다. 우리가 놀랄 때를 잘 보면 확률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사건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때 놀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잘 아시면 이제 가설 검증할 때 그럼 언제 우리가 놀라냐, 언제 의미를 대냐,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만나면 우리가 과연 놀랄 건지 놀라지 않을 건지 이런 부분을 알기 위해서 이 분포의 개념이 매우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일 때 이런 거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R 실수까지는 안 되겠고요. 요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3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이 170이고요. 표준 편차가 10인 이런 정규 분포일 때 한번 3가지를 구해보시면 좋겠어요. 170 이하의 면적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0, 잠깐만요. 150에서 190 요 사이의 면적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미만도 한번 해보는 건데요. 190 이상은 과연 얼마큼인지 이렇게 해보고요. 그 다음에 140에서 200에 해당되는 요 사이의 면적은 과연 얼마인지 이 부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는 제가 이제 시간을 드릴 수는 없고요.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좀 잠깐
그 동영상을 멈추시고 혼자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거를 보고 계신 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꼭 그림을 그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더 아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뮤가 170이고 여기 시그마가 10인 이런 정규 분포라는 걸 그리고요.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이거죠. 그러면 여기도 이 문제를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170 미만에 해당되는 요거죠. 이하. 요 면적이 과연 얼마냐를 구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보시는 분들은 이제 요거를 이렇게 표현할 줄도 알고요. 요거를 또 이런 식으로 수정할 줄 알면 좋겠습니다. 요 170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는 이 170이 뮤로 보이는 거고요. 뮤보다의 이 작은 쪽의 면적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그림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5가지 알려졌죠? 그래서 요거의 정답은 0.5라고 계산됩니다. 그래서 이걸 안 하고도 그냥 0.5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처음에 이렇게 문제를 그리고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평균으로 표현해서 평균보다 작은 쪽, 평균보다 큰 쪽. 그런 다음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5가지 근거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학습을 하시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공부할 때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170이라는 거 표시하고요. 190 이상이니까 오른쪽이죠. 190이라는 숫자는 여기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 과연 얼마냐에 대해서 묻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오늘부터는 이런 식으로 보이면 안 되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가 뮤고요. 이 190이라는 거는 평균과 20의 차이를 보이고 있잖아요. 20. 그런데 이 20이라는 게 오늘부터는 20으로 보이면 안 되고 이것이 빨리 20이라는 숫자가 빨리 요 시그마, 저희 시그마가 10이죠. 시그마의 몇 배냐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가 되겠죠.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큰 쪽이니까 플러스 2 시그마가 되겠죠. 그래서 이 192제는 뭘로 보여야 되냐면 플러스 2 시그마로 보여야 되고요. 여기보다 큰 쪽의 면적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그림이 바뀌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나중에 이제 얼로 쉽게 계산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 아직은 그림으로 이해해보면 이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이 전체의 면적이 얼마인지 압니다. 1이죠. 이 시그마와 관련된 거는 아까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마이너스 2 시그마에서 플러스 2 시그마에 해당되는 이 그림. 이게 0.9544라고 했죠. 이렇게 바로 만날 수도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이 그림상으로 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시그마보다 작은 쪽, 플러스 2 시그마보다 큰 쪽.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요 양쪽이 아니라 요쪽이죠. 요쪽.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정규 분포는 대칭이기 때문에 이쪽의 면적과 이쪽의 면적이 같죠. 그러면 이쪽의 면적을 두 개의 면적을 반으로 나누면 우리가 알고 싶었던 요 면적이 되겠죠. 그렇다는 거는 요 값을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0.9544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약 0.0228이 나옵니다. 그럼 이걸 퍼센트로 보신다고 한다면 2.28%가 되겠죠. 큰 쪽이죠. 그렇다면 이 앞에다 넣어준다면 상위 2.28%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 값이 2.28%라는 작다고 판단한다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뭐 사람이 아니라 여기는 데이터로 한다면요.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미우고요. 170이고요. 여기 이제 140은 평균보다 작은 쪽이고요. 200은 평균보다 큰 쪽이죠. 그러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보지 말자라고 그랬죠. 이걸 그려놓고 일단은 이걸 어떤 식으로 보냐면 여기가 뮤가 되고요. 이 평균과 140과의 차이는 30이죠. 그럼 이걸 빨리 이 시그마의 몇 배냐라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의 3배가 되겠죠. 그런데 작은 쪽이죠.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 시그마가 되겠고요. 요 170과 또 200의 차이가 얼마죠? 30이죠.
그럼 이거를 빨리 어떻게 보냐면 10의 3배로 푸는 거. 요 10은 바로 시그마가 되겠죠. 그리고 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면적을 구하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아까에서 표현했는데요. 얼마냐면 0.9974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보지 마시고요. 손으로 한번 직접 계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가설 검정 끝날 때까지는 이 정규 분포의 전체 면적 1, 그 다음에 평균보다 크거나 작은 쪽 0.5, 그다음 마이너스 1시그마에서 플러스 1시그마 0.6826, 그다음 마이너스 2시그마에서 플러스 2시그마 0.9544, 그다음 마이너스 3시그마에서 플러스 3시그마 0.9974. 요 5가지 값은 외우시고요. 네, 그런 다음에 요 문제를 그림으로 그려서 한번 해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는 이 어를 통해서 요 과정을 구하는 것들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왜 분포를 알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